안녕하세요. 투자꾼입니다. 28번째 영상입니다. 주말이 빨리 오네요. 이렇게 찍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, 물론 자주 찍는 사람도 아니지만 벌써 주말이 왔습니다. 일요일 저녁인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편집해서 언제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. 아무튼 폭락이 좀 왔죠. 근데 이게 지금 폭락의 시작이냐 아니면 그냥 기술적인 폭락이냐 말이 많은데, 일단은 저는 지난 3번의 영상에서 폭락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렸죠.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특별 종목을 추천할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런 상황에서 잘 모르겠어요. 네. 일단 한번 한 지난달쯤인가 블로거들 사이에서 레이달리오의 올 웨더 포트폴리오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. 사실 이게 나온 거는 엄청 옛날에 나온 겁니다. 요즘 옛날에 나온 건데, 요즘에 갑자기 또 다시 이제 폭락론이 고개를 들면서 다시 유행을 했죠. 내용은 그거예요. 이제 미국 기준입니다. 채권을 절반 정도, 주식을 3분의 1 정도, 나머지를 금하고 원자재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매우 안전하다. 물론 크게는 못 벌지만 어떤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원금을 잃지 않았었다 라는 게 이 올레도 포트폴리오의 주요 내용이고, 이제 이걸 가지고 과거에 이제 딱 대입을 해보면 꾸준히 벌었다는 거죠. 근데 솔직히 저는 안전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에 동의를 하지만 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. 왜냐면 이 수익률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정도의 수익률을 보려고 우리가 주식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. 솔직히 주식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데 그 정도 수익률을 벌려면 그냥 저축은행에 안전하게 저축하죠. 저축은행 금리도 높잖아요. 5천만 원 이하면 예금자 보호 되니까 계좌 한 20개 나누면 10억 들어가지 않습니까? 근데 그리고 저는 이제 워렌 버핏의 의견에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하는데, 주식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되고,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또 그 외국에는 없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갭 투자도 좋고 하잖아요. 근데 저는 이 포트폴리오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데, 이걸 엄청 요즘에 유행하더라고요. 특히 이제 금을 까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워렌 버핏이 예전에 말했었죠. 금은 배당도 안 주고 생산성도 없고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 금은 투자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했다고 해요. 근데 저는 분명히 금을 사라고 말씀드렸고, 제 예전 블로그에서도 사실 설명드렸지만은, 사실 워렌 버핏은 그 보석회사, 금을 캐는 회사, 이런 회사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.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. 워렌 버핏이 웃기다는 게 아니고, 워렌 버핏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, 그렇게 금을 까던 사람들이 갑자기 레이달리오 포트폴리오를 보자마자 금을 사야 됩니다 여러분, 이러는 걸 보니까 참 자기의 투자 기준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이 블로거질, 유튜버질을 하는 게 참 웃기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, 사기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. 이거 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. 이제 빅쇼트라는 영화를 많이 언급하죠. 주 내용은 그겁니다. 모두가 거품에 취해 있을 때 폭락에 베티게 해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. 아주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.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파산 직전까지 갑니다. 그 주인공이 그 투자 자문하는 사람인데, 고객들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. 거의 불법으로 돈을 버는 거죠. 근데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가요. 폭락이 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언제 올 건지는 맞추지 못한 거죠.
주인공이니까 성공한 겁니다. 그 같은 상품에 투자를 했던, 또 같은 시기에 그걸 알았던 폭락론자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거품이 오기 전에 파산을 해요. 다 거품이 계속 커지니까. 그러니까 지금 블로거나 유튜버 중에 폭락론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과연 베팅을 했을까? 자기 돈을 걸고 지금 폭락이 온다고 말하는 걸까?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. 말로만 떠드는 거라고 보고, 제가 사실 추천드린 영화는 마진콜이라는 영화예요. 시간이 있으면 이 영화를 한 번씩 보십시오. 이 영화는 이제 빅쇼트랑 같은 배경에서 이제 폭락 하루 전에 얘기를 나누는데, 이제 폭락이 시작된 건 언제냐, 과연. 이 영화에 따르면 이제 거대 투자 자문사에서 부실을 발견합니다. 발견을 하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못해요. 그 헬기를 타고 이제 글로벌 재벌이 날아옵니다. 세계의 큰 손이죠. 결정을 해줍니다. 내일 다 팔아라. 그래서 그 부실 모기지를 다음날 하루에 다 팔아버립니다. 그냥 반값에 팔고 헐값에 팔고 해가지고 다 팔아버려요. 그런 큰 물량이 나오는 순간부터 폭락이 번져나갑니다. 그 물량이 나오는 게 한마디로 결국에 눈치 게임이잖아요. 부실이 있긴 있는데 그걸 누가 먼저 터뜨릴 거냐, 버블을. 그 거품에 누가 먼저 바늘을 찌를 거냐, 이게 문제인데, 그 폭탄 돌리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. 그러니까 이 두 영화를 요약을 해보면 거품이 있겠죠. 항상 위험이 있겠죠. 그런데 개미들은 이 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못 끼쳐요. 결국에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큰 손이 하는 거라는 거죠. 세력이. 여기서 말하는 세력은 뭐 작전 세력, 눈꽃만한 작전 세력이 아니라 진짜 큰 손을 말하는 겁니다. 글로벌 큰 손. 이제 우리 같은 직장인 투자자 개미들은 그런 마켓 타이밍을 알 수가 없어요. 그거는 큰 손들이 정하는 거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폭락에 올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. 폭락이 온다고 해도 언제일지를 모르니까 그 올인했다가 버블이 계속 커지면 망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폭락에 올인할 수도 없고 폭락이 무서워서 또 투자를 안 할 수도 없어요. 솔직히 가장 돈 많이 벌 때는 거품일 때 가장 돈을 많이 버는데 폭락이 언젠가 올 거야 하면서 투자를 안 할 수 없잖아요.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제가 대응법을 알려드렸죠. 인버스를 사시라. 사는 기준은 미국 증시를 보고 사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, 일단 저도 뭐 너도 입으로만 떠드는 거 아니냐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계좌를 한번 인증해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타이거 200 선물 인베스트 2배, 이거는 그 나무 계좌인데 보유 비중이 11%입니다. 요거는 키움 계좌인데 보유 비중이 7%네요. 비중만 보십시오. 수익률은 이거 제가 사다 팔았다 수익 매매를 한 거라서 수익률은 뭐 사다 팔았다 계속해서 이게 물타기가 된 거니까 보지 마시고, 저는 거의 한 주식 계좌의 10% 정도는 인버스 2배를 샀어요. 그래가지고 다른 주식이 떨어질 때도 약간 덜 떨어지는 효과를 내고 있고요. 폭락이 이어진다면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계속 폭락이 되면 이 비중을 계속 키워야 되겠죠. 인버스 비중을 키우고 다른 주식들의 비중을 조금씩 줄여야 되겠죠. 뭐 다 팔기는 좀 그렇고, 다 팔 거면은 뭐 지금 파십시오. 뭐하러 샀습니까? 그렇게 믿지 못하는 주식을 샀다는 게 애초에 뭐 문제가 있는 거죠. 뭐 폭락이 올지 안 온다, 온다 안 온다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. 제가 모르고
지난 3번의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어요. 일단은 이머징 마켓이 위험하고 미중 무역 전쟁이 길어질 거고, 그 MSCI 지수나 연말에 이제 요즘 정부가 또 워낙 기업들을 털고 국민연금 털고 이러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 자금이 확 빠집니다. 뭐 아무튼 시장의 연말까지는 저는 주식을 쉬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뭐 물론 나는 내 포트폴리오를 믿고 뭐 길게 보면 우상향이고 폭락이 와도 뭐 한 2년 기다리면 회복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뭐 어쩔 수 없지만, 뭐 폭락이 올 게 뻔한데 그 굳이 버티고 있을 필요 있나요? 이거 좀 팔았다가 떨어지고 나서 사면 더 싸게 사는데 뭘, 그거는 잘 판단해 보십시오. 그 아무튼 시장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, 제가 이 4분기가 아주 중요한 분기가 될 거라고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죠. 현금 비중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폭락하고 나서 집을 싸게 사든 뭐 주식을 싸게 사든 할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현금보다 그냥 인버스를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데, 사서 팔았다 하는 게 좀 힘들지만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. 어차피 우리가 공매도를 칠 수는 없고 폭락장에서 돈 버는 방법은 이거 하나뿐이니까요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다음 주는 제가 단풍 구경을 가가지고 못 찍을 것 같고, 11월 초에 이제 한번, 제가 수익률 검토도 딱히 찍을 게 없죠. 지난 수익률 검토 때 많이 올라서 다 팔으라고 했기 때문에 찍을 게 없는데,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옛날에 추천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보죠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